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산 기준 과목이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부채 기준. 자, 부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배열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1년 이내 상환기간인 거 단기 채무는 유동부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년 넘는 거. 근데 여기 중요한 걸 잘 따지셔야 되는데, 여기 유동과 비동 나눌 때 그 결산일로부터요. 결산일이 기준이란 말이죠. 자, 하나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하나 여쭤볼게요. 판단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돈을 빌렸어요. 언제 빌렸냐면 여기 3월 1일 3월 1일 날 빌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언제 갚을 거냐면 다음에 2023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를 6월 31일 날 이렇게 부채를 갚기로 상환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때는 차입. 그리고 요 중간에 결산일이 있겠죠. 결산일은 2022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2022년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얼마라고 할까?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저기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요 상황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으니 보통 예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죠. 대변에다가 뭐라고 기록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차입은 3월 1일, 그다음에 상환은 다음에 6월 30일. 이랬을 때 대변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기록해야 될까요? 희승 씨 뭘로 해야 될까?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 유동성 장기 그거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기록한다. 그다음에 예, 혜지 씨 뭐라고 기록해? 장기 차입금? 왜? 그랬으니까 차이 뭐라고 기록해야 돼 이거? 총체적인 난국이야, 그지? 하기로 하고 우현 씨는 뭐라고 한다 그러셨죠? 차이금 아직 비유동성 하여튼 배운 건 다 나오는 것 같아. 그럼 가영 씨 물어볼 거 아니야. 하여튼 대답할 거 몇 개 되지도 않아. 아, 이거 또 배웠다고 또 다 나도 그거 하려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초이는 단기 단기 차입금? 왜? 결산일은 되게 많죠. 어,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지혁 씨는 여기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래. 모르겠어요. 잘했어요. 어, 여기 기준이 지금 여러분한테 여쭤봤더니 이 개념이 정확히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여기 말로 했을 때 여기 뭐 유동부채다 비유동부채다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재무회계예요. 여기 지금 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초이가 말했던 여기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기록하셔야 돼요. 왜 단기 차입금이냐고요?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결산일은 언제 기준이에요? 우리가 차입한 이 날짜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빌렸다고 장기 차입금 얘기하신 분은 요 날짜에서 요 날짜까지 1년이 넘어서 장기 차입금이라고 기록한다고 대답을 하신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단기 차입금은 기준은 요 날짜, 여기 결산일이라고도 부르죠. 결산일 또는 보고일이라고도 해요.
보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장기다 단기다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러면 장기 단기 구분하는 거 이해됐죠? 요건 전 안 틀리실 거라고 보고, 뭐 틀리면 팔자소관이려니 하고 다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얘가 만약에 장기 차입금이라면, 자 그래서 요건 날짜를 며칠로 할까? 자 지금 3월 1일 날 차입을 했는데 지금 상환일이 1차 상환일이에요. 여기 1차 상환일이 2023년 2월 28일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대 100만원 중에서 1차 상환 20만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매년 20만원씩 5년 동안 계속 분할 상환을 하기로 된 조건이었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거 돈을 빌렸을 때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죠. 아까 얘기해 주셨던 대로 차변에 보통 예금 100만원 이렇게 받았고요. 얘를 매년 분할 상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 처음에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놨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산일에 기준으로 해갖고 내년에 갚아야 될 돈은 얼마가 발생했어요? 20만원은 발생했죠. 내년 장기 차입금 중에서 내년에 갚아야 되는 금액만큼만 장기 차입금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 20만원 이렇게 빼주시고요. 갚아야 될 거 내년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뀌는 거예요. 장기 부채였었는데 내년에 갚아야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때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 장기 부채 보기에서 이런 말 좀 물어보죠.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에 속하나요? 비유동 부채에 속하나요? 이것도 물어봐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에 속합니까? 비유동 부채에 속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는 유동성과 장기 부채가 결합된 용어라고 보고 앞에 게 준이라 그랬죠 보통. 그럼 제가 앞에 거 준이면 얘는 유동 부채겠다, 비유동 부채겠다, 유동 부채겠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보고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체해 준다. 여기서 표시를 해주시면 장기 차입금,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 차입금은 내년에 돌아오는 것만큼을 상기시켜서 없애주고 그 계정을 뭘로 바꿔준 거야?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를 해준 겁니다. TET 2급에서 아주 잘 출제되는 문제고요. TET 1급에서는 요거 단발성으로 이렇게 내지는 않지만 여러분 결산 문제에서 이걸 포함시켜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장기 차입 20만 원만 그런다는 거죠? 네, 내년에 갚아야 될 것만. 이게 분할 상환이에요. 근데 어차피 저기 아까 장기 차입금 대변에 두 번째 줄 그게 아까 단기 차입금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결산일 기준으로. 이거 다른 문제인데. 위로 같이 예시를 들어가지고. 그럼 20년도에 한번 해봐.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게 아까 여기 처음에 상환한 거 장기인지 단기인지 구분하는 문제를 제가 질문했던 거고, 답변 중에 지금 몇 분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용어를 답을 했길래 그거까지 연결시켜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따로. 그리고 요거는 좀 이따가 여기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에서 또 나올 것이고,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 끝에서 또 나오겠죠. 근데 지금 제가 요거 결산일을 보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단기 차입금이라고 구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요거까지 연결돼서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유동부채를 보시게 되면 결산일, 요게 중요한 말이란 말이죠. 그만큼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것을
우리가 유동부채라고 구분한다. 우리가 빌린 시점, 그 시점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유동부채 매입채무. 매입채무에는 외상매입금과 그다음에 지급업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얘는 지금 뭐에 해당돼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지급금은 기타 채권에 해당될 것이고, 미지급 비용이라고 미지급금은 부채죠. 미지급금은 부채이고, 미지급 비용은 우리 손익의 예상에서 12월 31일 날짜로 해당 그 담당자가 기록해 주는 용어다.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서 또 홀라당 비용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미지급금과 비용이 합쳐진 용어예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 제가 자산 파트죠. 자산에 제가 기타 채권 설명해 드릴 때 손익의 이연과 그다음에 손익의 예상 계정들을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때 설명해 드린 걸로 요 계정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별도로 또 설명해 드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 파트 부채 파트에서 TT 1급에서 여러분들 설명해 주고 싶은 거는 여기 유동부채 쪽보다는 그 비유동부채 쪽이 강하기 때문에 비유동부채 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수익 예수금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여기 나왔죠. 유동부채 파트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여기 계정에서 설명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자, 계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설명이 필요한 계정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 파란색이 주의하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예수금에 대해서 원천징수라는 것 때문에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만 요거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크라운 주식회사라고 가정할게요. 크라운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월급을 주고요. 월급 주게 되면 직원들한테는 소득이죠. 그러면 그 소득, 월급을 지급하는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크라운 주식회사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야. 소득 지급자. 이 소득 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소득이 발생할 때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해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의 의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해당되는 만큼의 세금을 미리 빼놓고 세금을 납부하세요. 그래서 삥땅 치지 못하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연습했던 것처럼 월급을 주게 됐는데 그 월급이 월 200만원씩 주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의 통장에 200만원이 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사대보험료와 세금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월급에서 일부를 원천징수 해 놓게 되면 이 경우에 계정 뭘로 써서 원천징수예요? 예수금으로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직원들의 돈을 세금으로 띄운 거 있잖아요. 원천징수할 때 예수금 원천징수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기 큰 은행이라고 아니고 큰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어요. 은행에서 자, 이번에는 여기 은행에다가 크라운 주식회사에서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예금을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해 줄 거 아니겠어요? 이자를 지급해 주면서, 이자 지급하니까 이자도 그 소득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자 소득. 이자 소득을 지급해 주는 그 소득의 지급자, 이 은행이 바로 똑같이 소득 지급자가 된단 말이죠.
그 소득 지급자가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당연히 그 이자 소득에 대한 그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하게 돼요.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자를 지급받을 때 이자 수익이 여기 100만 원 생겼다고 하면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올 리가 없죠. 왜? 은행에서 원천 징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해당되는 원천 징수 당한 금액을 계정 뭐라고 쓴다? 이를 선납 세금이라고 써요. 세금을 미리 내놓은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원천 징수를 저기 당하거나 주거나 계정은 원천 징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직원들한테 돈을 주고 우리가 원천 징수,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하면 예수금이라고 기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것을 제3자가 원천 징수했을 때는 계정 뭐라고 쓴다? 선납 세금이라고 쓴다. 여기 내용이 여러분들이 회계 1급 수준에서 세무 2급에 해당, 특히 회계 1급 수준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에 관련된 계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밑에서 설명한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 얘네들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 파트에선 중요하다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비유동부채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장기 차입금과 원래 아까 얘기했던 장기 차입금과 여기 유동성 장기 부채는 연결관계가 있는 계정이어서 설명한 걸로 마무리하고요. 비동부채 첫 번째 거 사채가 나와 있어요. 자, 사채에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용어가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액면금액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액면금액, 액면 이자율 또는 시장 이자율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사채 발행 또는 미 현금 흐름 뭐 별거 다 나와 있는데 우선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채는 보편적으로 만기가 3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발행을 하겠죠. 돈을 갖다가 운영자금을 필요로 해서 사채를 발행하고 만기 때까지 일정 일정 날짜 기간이 지나면 이자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그 사채라는 거, 즉 국채, 공채, 사채 여기에 해당되는 건 회사채죠. 회사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인터넷에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회사채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내가 한번 직접 조회를 해볼까? 한번 여기 나오는지 한번 조회를 해보자고요. 회사채 직접 한번 보는 거지 뭐.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채권 실물 사진 같은 게 하나 나와 있지 않을까? 이미지 검색인가? 감사합니다. 버라이어티 여기 있다. 회사채 이미지. 한자 보면 또 짜증날 것 같으니까 모르시면. 근데 화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채권 실물. 어떤 게 딱 보기 좋게 나와 있을까? 위에 채권 이미지 있어요. 위에 채권 여기 위에 아까 있었어. 여기 채권 이미지. 쫓아 키워드. 왜 내 눈에는 안 보여? 세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 줄 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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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운데쯤 채권 이미지. 네, 그 줄. 요거? 거기 그 밑에. 네. 요거 그거 아닐까요? 맞는 여기 다 맞는데 한자 모르시잖아. 잘 다른 사람들 한자를 모르잖아. 이거 한자로 돼 있는 거야. 알만큼 알겠지. 정말? 아니라니까. 희승 씨 한자 알아요?
조금? 다 학교 기본적으로 가영 씨는 기본적으로 다 몰라요. 왜냐하면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 한문을 거의 안 배웠을 거예요. 그지? 어? 아 잘났어 정말. 초이는 한자 배우셨어요? 아니요, 저도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나 많아요. 그럼 이걸로 합시다. 채권으로. 회사채 이미지. 아니 근데 뭐야 그대로 다 나오잖아. 회사채 한글로 보고 싶은데. 근데 어디 나왔다는 거야? 누르기만 하면 첫 번째 이미지 아니에요? 첫 번째 이미지 이거? 금융책 조선 아니 이를 이거 이게 나온 건가 이게? 네. 모르겠다. 하나 캡처 뜰게요. 그래서 이게 다 나오면 좋네. 근데 그 이자율 안 나오지 않았어요? 스마트 렌즈 이자율이 없나? 여기 있어. 견본이니까. 그냥 있길래 한번 해본 거예요.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 자, 이제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골드 뜻은 아니에요. 금액이란 뜻이지. 100만 원이라고 써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액면가액이라고 불러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액면가액.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이율이라고 아마 돼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 연 몇 프로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연 10%라고 하면은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1년마다 10%의 이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약속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런 채권을 갖다가 발행을 했어.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개인 누군가가 샀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여기 약속대로 여기 1년마다 한 번씩 이자 10% 준다고 기간이 딱딱 되면은 여기 그 만기 이자표 그런 것들이 와요. 그럼 가서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액면 이자율이라고 부른다. 액면이라는 게 액자처럼 앞에 면이라는 뜻이 보이는 면.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라고 쓴다. 그리고 이 액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몇 퍼센트라고 10%라고. 그래서 다른 말로 액면 이자율 대신에 표시 이자율이라는 말도 사용해요. 이런 용어, 액면가액, 액면 이자율, 표시 이자율, 요 용어가 이런 거에서 뭘 뜻하는지를 알아들어야지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 저 몇 년 만에 생각하다가 반토막으로 좀 저기 해놨는데요. 처음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용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액면이자율, 그다음에 액면금액, 그다음에 시장이자율 나왔죠. 시장이자율은 일단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이체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여러분들은 벌써 1급 수준, 2급 수준 다 배우셨기 때문에 알아듣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용어를 알아들어야지. 지금 요 다음 단계 이자율과 사채 발행 금액 관계라고 되어 있는 게요. 여러분이 그 회계 1급, FAT 1급 수준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럼 사채를 발행할 때는 액면 발행, 그다음에 할인 발행. 왜? 일 있어? 내가 좋아서 웃는 건 아닐 것 같고 뭐 즐거운 일이 있어서 웃으시는 건가? 내가 또 방해한 거야? 계속 웃어 그래요. 이렇게 그다음에 할증 발행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배우셨는데요. 얘가 금액으로
액면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구분할 줄 아는 거, 또 이자율 갖고 할인 발행인지 액면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이거 구분할 줄 아는 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 회계 1급 수준에서 배웠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잠깐 구분을 해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자율 갖고 한번 봅시다. 여기 내용을 봅시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헷갈려서 잘 틀리는 거예요. 이거 보기에 나오게 되면. 일단 금액을 한번 봐요. 액면가액에는 지금 10만원짜리라고 써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도 금액보다 더 비싸면 할증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금액보다 싸면 할인이라는 거 당연히 알죠. 그래서 그 문제를 내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이자율 갖고도 낸단 말이야. 이자율 갖고 내면서 얘가 할인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이에요, 이거 물어보니까 아니 액면 발행은 다 똑같은 거니까 별 큰 문제 될 게 없겠죠.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액면 발행은. 그래서 여러분이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아는 방법은 요 이자율과 금액 두 가지를 갖고 할 수 있는데, 액면 발행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액면 가액을 기준으로 액면 금액보다 크면 할증, 액면 금액보다 작으면 할인, 알죠? 근데 뭘 잘 틀려?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이자율이 뭐가 기준인지 아셔야 돼요.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에요. 시장 이자율보다 많이 주면 할증, 시장 이자율보다 적게 주면 할인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거꾸로 되면 반대로 답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정확히 구분이 안 돼서 이자율로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를 물어보면 틀릴 십상이 높아요. 잘 기억하시고, 왜 시장 이자율로 기억하셔요?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돈을 갖고 있는데 보통 채권에, 왜 채권에다 투자하지? 채권에서 이자 더 많이 주니까. 그럼 액면 이자율이 더 높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할증 발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보다 작으면 할인 발행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을 잘 구분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구분하는 게 첫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될 구분이고요. 사채 발행 금액의 결정. 요거는 벌써 얘도 마찬가지로 회계 1급 수준에서 교재 여러 번 나왔던 항목이랍니다. 그럼 사채 발행 금액이 어떻게 결정돼요? 이건 물론 아까 여기 써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얘는 숫자를 갖다 정확하게 계산해 놓은 TET 2급 교재에 있는 사례를 제가 여기다 그대로 써놓은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말로 한번 할게요. 액면 가액은요 10만원짜리예요. 상환 기간은 3년이고요. 액면 이자율은 10%, 유효 이자율은 또는 시장 이자율은 12%라는 문제를 주고서 우선 회계 처리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할증 발행이겠어요, 할인 발행이겠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효 이자율, 다른 말로 시장 이자율이라고 했는데, 시장 이자율이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시장 이자율보다 즉 할인 이자율이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할인이라 그랬죠. 시장 이자율보다 적다면 할인 발행이라 그랬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말로 한번 설명. 지금 분계 회계 1급에서는요 여러분이 사채와 발행과 관련돼서 회계 처리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냈었냐면, 자, 3년 만기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얼마에 발행했냐면 발행 가액은 9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다 그랬어요? 현금 95,000원 받았다고 얘기했죠. 근데 3년 뒤에 우리가 갚아야 될 이 사채 금액은 얼마짜리예요? 이런 10만원짜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3년 후에 갚아야 될 10만원, 지금 얼마를 받고 팔았다? 95,000원을 받고서는 발행을 했다.
그러면 차변에 얼마 차이가 났습니까? 5,000원 차이 나죠. 이 5,000원 계정의 명칭이 뭐라고 기록할래요? 사채를 지금 할인 발행한 거예요? 할증 발행한 거예요? 할인 발행이셨죠. 사채를 할인 발행하고 돈이 얼마 차이가 났어요? 5,000원 차이 났죠. 그래서 얘 명칭이 사채 할인 발행, 여기까지는 전 이해하시죠? 돈이 차이 났다, 차금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채를 할인 발행하고 돈이 차이 난 것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최소한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회계 1급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왔지만은 그래서 가끔 출제는 됐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사채 3년 후에 10만 원인데 우리가 현금을 10만 5천 원을 받았어. 돈을 더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대변에 금액이 차이 나겠죠. 걔 이름은, 계정 이름은 뭘까? 이번에는 할증 발행했으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말뜻은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나는데, 여러분이 이 사채에 대해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이 뭔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은 이자 비용이에요. 즉 내가 1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얼마밖에 못 받았으니까 9만 5천 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제 내가 이자를 낸 거란 뜻이죠. 비용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결국은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면 이자 비용으로 바뀌어야 돼요. 뭘로?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바뀌어야지 되는데, 지금 올해 사채를 발행하면서 차이가 난 이 금액 5천 원을 갖다가 올해 그냥 비용으로 한꺼번에 다 떨어버리는 게 맞겠느냐는 거죠. 얘는 몇 년 동안 갚아야 돼요? 3년이죠. 그럼 우리 감가상각비도 처음에 우리가 유형자산을 사갖고 왔을 때 그 유형자산의 금액, 취득가액을 전체 다 비용 처리했나요? 내용기간 동안에, 내용연수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했나요? 한꺼번에 처리 안 했잖아요.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그 비용을 나누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나누어서 배분했었잖아요. 바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3년 후에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나타났던 금액 중에서 매년 일정한 금액들을 갖다가 이자 비용화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여기 이자 비용 3년에 나누어서 이자 비용화 시킬 건데, 지금 확정되게 이자가 지급돼야 되는 것은 얼마가 지급돼야 돼요? 액면가액의 10%는 무조건 돈 나가야 되죠, 이거. 그죠? 얼마예요, 그게? 10,000원은 매년 이자 비용으로 나가야지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돈 다 받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5,000원을 3년에 세 금액으로 쪼개가지고 여기 10,000원 플러스 이자 비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0,000원 지급하는 것보다 여기 우리가 돈 다 받지 못했던 그 돈 일부가 이자 비용으로 더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이자 비용은 10,000원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이거 돈 못 받았던 것도 이자 비용화 시켜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매년 벌어지는 상황으로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지금 마지막 여기 회계 1급 과정에서, 세무 1급 아니에요. 회계 1급이에요, 이거. 회계 1급 과정에서 지금 제가 사채 얼마에 발행했다고 그랬어요? 9만 5천 원에 발행했다 그랬죠. 이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 사채 액면가액은 10만 원짜리라 그랬죠. 3년 후에 10만 원이라면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10만 원보다 클까 작을까?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이거 내용 이해하기가 힘들어. 3년 후에 그 10만 원은 현재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10만 원보다 클까 작을까? 이게 바로 이자율 관계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자율은 옛날에 등비수열에 나왔던 거긴 한데 그냥 이해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하나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예금에다가 1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이자가 연간 10%래요. 그죠? 자, 그러면 은행에다가 지금 10만 원 이자 10만 원을 예금을 하면 1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그럼 내가 예금을 했던 거니까 원금 10만 원은 당연히 돌려받겠죠. 그다음에 이자 얼마가 생겼어요? 만 원 이렇게 생겼죠. 그럼 난 1년에 얼마를 돌려받아요? 11만 원 받죠. 그럼 이거는 금방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돈 받는 거니까 더. 그래서 요거 합계 금액이 11만 원이에요. 이게 미래 가치예요. 그러면 이 11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현재 가치는 똑같이 이렇게 10만 원이란 말이죠. 이 말 뜻을 알아들어야 돼. 이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자율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자. 이자라는 것은요, 성격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그 화폐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1년 후에 이자율이 10%고 원금은 10만 원일 경우에 미래 가치는 얼마라고 본다. 이거를 영어로 한글로는 미래 가치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는 future value라고 해서 저기 FV로 이렇게 써요. 그러면 미래 가치에서 거꾸로 현재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present value라고 쓴단 말이죠. 여기는 현재 가치. 얘는 영어로 영어로는 PV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엑셀에는 있잖아요. PMT 함수라고 있어가지고 원금, 이자율, 기간 요 세 가지만 딱 주어지면 이거 바로 계산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런 거 그냥 계산은 안 하고 그냥 주어진 그 숫자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자, 다시 그러면 전 3년 후에 10만 원은 현재 가치가 10만 원보다 적은데 자동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 가치는 얼마라고 계산이 됐느냐면 7만 1,180원이라고 계산된 거예요. 이런 거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 가르쳐 줘요. 자, 10만 원에 현재 가치 얼마다? 7만 1,180원. 그리고 매년 몇 퍼센트? 10%인 만 원씩 3년 동안 지급하면 이자로 지급되는 총 금액은 얼마겠어요? 3만 원이겠죠. 그 3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봤더니 24,018원이래요.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금액 이전에 그 뭐죠? 사채가 발행되는 금액은 사채의 현재 가치와 지급되는 총 이자의 현재 가치 요 두 가지를 합친 금액으로 사채 발행 가액이 결정돼요. 그러면 사채 발행 가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95,198원이에요. 그래서 사채 발행 가액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나오면 틀리는 것들. 사채 발행 가액은 사채 현재 가치로 결정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다시 할까? 사채 발행 가액은 사채 액면의 현재 가치로 발행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림. 왜 틀려? 맞아. 왜 맞아?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채 발행가액은 사채의 액면가액의 현재 가치와 총 지급되는 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개를 합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하나밖에 얘기 안 했잖아. 그 하나만 갖고 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럼 정확한 답은 뭐냐면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 액면가액의 현재 가치와 총 지급되는 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가지가 결합돼서 발행된다. 그걸 이거 지금 제가 했던 걸 말로 쓰잖아요. 말이 길어져요. 근데 여기서 사채 액면가액의 현재 가치란 말과 총 지급되는 이자의 현재 가치란 말 이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어렵지. 그럼
문제 이해도 안 됐는데 보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답을 정확히 맞추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보니까 이제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표 간단하게 써놓은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사체와 관련된 이론 문제에서 얘가 말로 나오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10명 중에 8, 9명씩 틀리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내용은 어렵냐고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 보기에 또 뭐도 나와요? 자, 금액으로 할증 발행이다, 할인 발행이다. 조금 어렵게 내려면 여기 이자율을 가지고 시장 이자율보다 적은 금액 액면 이자율로 발행하면 걔는 할인 발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머릿속이 그냥 빙글빙글 돌지.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헷갈리니까. 왜 몰라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는 뭘 갖고 기준으로 삼아라? 시장 이자율을 기준으로 삼아서 액면 이자율과 비교해서 할증이다, 할인이다 판단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요거 문제 하나만 갖고도 세무 2급 문제 얼마든지 만들어요. 배운 거는 어디서 배우는 건데 회계 1급 수준에서 배우는 것인데 요 내용 용어들을 먼저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이번 시간에만 하더라도 사체에 대한 것만 정확히 익히실 수 있어도 아주 큰 거 얻어가시는 파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사체 부분을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반대로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사체를 얼마에 발행해야 되는지 맞춰보세요. 자, 여기 사체 있잖아요. 액면가액이 지금 50만 원이래요. 근데 얘 현재 가치로 따졌더니 39만 5천 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채는 3년 후에 우리가 50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채. 근데 얘를 현재 가치로 지금 금액을 갖다가 환산을 해봤더니 39만 5천 원이래요. 자, 그리고 여기에 10%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었어요. 이자는 10% 매년 지급해야지 돼요. 그러면 얼마씩 지급해야지 돼요? 5만 원씩 지급해야 되죠. 그럼 3년 동안 총 금액은 얼마가 돼요? 15만 원이 되겠죠. 이 15만 원의 현재 가치를 따져봤더니 얘가 12만 5천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사채는 지금 우리가 얼마에 발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 질문이에요. 얼마에 발행해야 되죠?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얘가 너무 큰가 보다. 그럼 얼씨구나 하고서 사야지. 좋은데? 괜찮지? 괜찮 그래, 간단하게 계산해. 이거 뭐 어차피 가정이니까 여기 3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얼마에 발행해야 돼요? 얘 그럼 발행했으니까 돈 받아야 되죠. 그래서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42만 5천 원에 이렇게 발행을 한 게 된 거죠. 자, 대변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우리가 3년 후에 갚아야 될 부채, 사채 얼마? 50만 원. 자, 그렇게 발행하고 나니까 돈이 얼마가 차이 나요? 7만 5천 원. 이거 차이 나죠? 얘 계정은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틱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쓰란 거예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뜻은 지금 일종의 이자 비용이에요. 왜? 돈을 다 못 받았으니까 이자를 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3년 동안 갚으면 되죠. 이거 올해 이자 비용으로 다 쓰는 게 아니라 3년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자는 매년 얼마씩 확실히 나가야지 돼요. 5만 원씩은 확실히 나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1년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있겠죠. 이자 비용으로. 그래서 이 사찰 할인 발행 차금은 3년에 걸쳐서 이자 비용에 더해 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알아들으셨으면은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 주요
주어지는 정보가 액면가액 얼마다, 상환기간 얼마다,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얼마다, 유효이자율 또는 시장이자율은 얼마다, 이거 가르쳐줘요. 여러분은 요거만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하는 방법, 그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제가 3년에 나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유형자산 취득했을 때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 뭐 이용했어요? 정률법, 정의법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데 금융비용을 갖다가 감가상각처럼 하는 방법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금융비용을 또는 금융자산을 갖다가 상각하는 방법은 뭘로 한다? 유효이자율법으로 하는 거다. 그럼 결국은 감가상각 방법 계산하는 정률법이나 정액법처럼 여기 금융자산을 갖다 금융비용을 갖다가 상각하는 방법은 유효이자율법이다. 같은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다만 대상이 다를 뿐이지. 자, 그러면 다음 파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다음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천천히 잘 이해하시면 얘도 엄청 쉬운 얘기가 돼요. 조금 전에 제가 10만 원을 기준으로 사채는 얼마짜리라 그랬어요. 액면가액이 10만 원이라 그랬었고, 자, 우리가 지금 발행한 금액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맞춘 거예요. 얼마 받았어요? 95,198원 받았죠. 그럼 나머지 차이나는 금액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여기까지 분기를 해놨죠. 여기 그 사채와 관련해서 회계상으로 물어보는 거는 첫 번째 해 이자 비용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봐요. 첫 번째 해. 그럼 이자 비용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문제에서 액면 이자율,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 다 가르쳐준다 그랬었죠. 이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계산 못하니까. 그러면 유효 이자율은 아까 몇 퍼센트였었어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됐죠. 자,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을 때 여러분이 회계 처리 해야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사채 10만 원짜리에 대해서 10% 현금 이자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대변의 현금 만 원은 매년 똑같이 나가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요것도 구분을 잘 하세요. 지금 우리가 발행 가액이라고 했었어요. 아까 이거를 우리 발행 가액은 얼마였었다고요? 95,198원. 그죠? 근데 얘가 다른 명칭이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9만 5천 원. 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이 용어 구분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발행가액이나 보통 예금으로 받은 첫 번째 금액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부른다? 장부가액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요 장부가액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유효이자율을 적어 놓는 거예요. 액면이자율은 우리가 사채 발행한 금액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냅다 곱하세요. 지금 여기 첫 번째 해에 장부가액에다가 유효이자율 곱하게 되면 요 금액이 나와요.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사채 액면가액에다가 사채 액면 이자율을 곱하게 되면 만원 이렇게 나와요. 내용은 되게 쉽죠?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 장부가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한 것이 바로 이자 비용이에요. 간단하잖아. 자, 이렇게는 해놓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이 회계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액면의 이자율은 사채 위에다가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장부가액 위에다가 유효이자율 또는 시장이자율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곱하세요. 그냥 곱하면은 지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채 우리가 3년에 갚아야 될 액면 10만원에 대해서 매년 10%의 이자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대변에 현금 만원 나가겠죠. 그죠? 그럼 만원 원래는 차변에 이자 비용 만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만큼 우리 이거 돈 못 받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얼마큼이 올해 이자 비용이 더해졌느냐면 1424원 요만큼이
여기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3년 동안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거 이자 비용화 시킨다 그랬잖아요. 요만큼이 빠져나간 거예요. 4,802원 중에서 1,424원.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두 개 비교한 거예요. 이자 비용 지금 여기 계산된 거 얼마입니까? 11,424원이죠. 현금 나간 거 얼마요? 만원이죠. 그럼 얼마 차이 나요? 1,424원 차이 나죠. 요게 바로 이자 비용에 더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3년 동안 점점 없애져야 되는데 첫 번째 얼마를 없앤 거예요? 계정 똑같잖아. 상기 처리한 거예요. 1,424원만큼을 상기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자 비용에 그만큼 더해준 거고. 이게 첫 번째 해 감가상각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란 얘기죠. 이해되실? 안 돼? 뭔 말인지. 그래서 4,802원을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해가지고 3년이 만기니까 3년 동안에 나눠서 줘야 되는 거지. 나눠서 이자 비용화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돈 못 받았잖아. 이만큼은. 그럼 비용인데 비용을 한 해 그 발행한 해에 다 비용 처리하지 말고 3년 동안 걸쳐서 갚을 거니까 그걸 나눠서 갚으라는 얘기예요. 이자 비용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 원은 매년 똑같이 나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 못 받은 거 요거 매년 이자 비용 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얼마만큼 이자 비용화 시켰던 거예요? 1,424만큼. 이 1,424원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 그냥 곱한 거에서 요거서 요거 빼면 되잖아요. 나머지 차익이 이거야. 얘가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만큼 삼각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된 것 같아? 초이는? 억지로? 되고 있어. 되고 있어?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으면 여기 사채 액면가액에 10% 이자 주는 건 변하지 않죠. 만원 또 줘야 돼. 오케이? 그런 다음에 또 여기 시장이자율을 장부가액에다 곱해주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변화가 생겨. 장부가액은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부가액 95,000원은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10만원하고 딱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 제가 일단은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이따 보여줄게요. 자, 지금 사채를 발행할 때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이거는 우리가 갚아야 될 사채 10만원이에요. 근데 요 장부가액 이 10만원이 장부가액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가 금액으로 써놓을게요. 10만원 이렇게 발행했으면 10만원하고 10만원하고 똑같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받을 때 할인 발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95,000 얼마가 됐었냐면 198원에 할인 발행을 했어요. 할증 발행을 한 경우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10만 5천원에 발행했다고 치면 3년 후에는 반드시 이 장부가액이 사채 액면 금액하고 일치해야지 돼요. 그러려면 매년마다 장부가액을 이만큼씩 증가시켜야 되겠죠. 이 증가시키는 폭이 얼마큼씩 증가돼야 되냐면 바로 이만큼씩 증가가 돼야 돼요. 결국은 지금 여기 95,198원 얘에다가 4,802원 더하면 10만원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 장부가액이 얼마가 더해지겠어요. 첫 번째는 1,424원이 더해지겠죠. 그러면 장부가액이 두 번째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에 96,622원이 되는 거예요. 장부가액이. 오케이? 그러면 아까 12% 장부가액에다가 곱해주기만 하라 했잖아요. 바로 여기에다가 12% 곱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그럼 여기 이 금액 나와요. 11,595원.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차변에 만원 나가는 건 매년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얘하고 얘하고 차이야.
10,000원 빼면 1,595원 차이 나죠. 그래서 1,595원 그거 써주게 되면 자 4,802원 중에서 두 번째에 여기 1,595원이 또 빠져나간 거예요. 이해됐음? 자, 세 번째 했던 거 계속 해볼게요. 세 번째 10,000원 나가야 되는 건 똑같죠. 여기 자 장부가액은 어떻게 변하겠어요? 지금 여기 했던 대로 96,622원에다가 얼마를 또 더해줘야 돼요. 두 번째 상가액 얼마가 더 추가됐어요? 1,595원이 추가됐죠. 그래서 장부가액이 세 번째에는 얼마로 바뀌었냐면 98,216원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장부가액이. 그럼 점점점 이 위쪽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세 번째에다가는 98,216원 곱하기 12%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얼마가 돼요? 여기 11,784원이 된단 말이죠. 됐어? 10,000원은 똑같이 나가죠. 차이가 얼마 나요? 1,784원. 그게 마지막 해에 여기 4,802원. 사치 할인 발행차금 상가액을 세 번째 해까지 이렇게 나뉘어주게 되면은 얘가 다 뭘로 바뀌었어요? 이자 비용이 포함시켜서 반영됐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어디만 나오냐면 여기만 나와요. 1년차 것만. 여러분 레벨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가계획에서 이자 비용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포인트예요. 됐죠?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도 시험 문제를 내요. 사채 액면은 10만 원이고요. 사채 액면 이자율 10%, 유효 이자율 12%. 아까 해줬던 거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적용했더니 그 이자 첫 번째 이자 지급된 거 현금으로 지급된 거 10,000원이래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1,424원이래요. 두 개 다 가르쳐줬어. 그리고 뭘 질문하냐면 이자 비용 얼마일까요? 이걸 질문해. 이자 비용 얼마예요? 요 두 개 더하면 되잖아. 근데 왜 이게 10명 중에서 7, 8명, 8, 9명 틀리지? 말기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야. 뭔 말인지. 근데 내용은 되게 쉽죠. 용어가 어려우면 문제는 쉬워요. 근데 그 용어를 이해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실제로 발생하는 회계 처리를 갖다가 하나 설명해 드렸는데 얘가 TAT 2급 교재 그대로 나온 교재 여기 이시예요. 교재 내용.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여기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사채의 금액은 금방 알 거란 말이죠. 액면가에 받은 금액이 얼마냐? 이것도 가르쳐 줘요. 그럼 나머지 차익이 뭐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그 할증 발행을 했으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겠죠. 그것까지는 이해됨? 그럼 분개만 먼저 해놓으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뭐 물어본다 그랬으니까 이자 물어본다며. 그러면 액면가의 위에다가 사채 액면 이자를 써주라고. 그다음 위에다가 뭐 써주라고? 유효 이자를 써주라고. 장부가액에 그냥 곱하기만 해. 그럼 이자 비용 바로 나올 거고 여기 현금 이자 지급해야 되는 금액도 바로 나오겠죠. 요 차익이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에요. 1년 동안에.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요거 그다음 거 설명해 볼게요. 이제 요걸 먼저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 제가 95,198원 장부가액 발행가액이란 말로 쓴다 그랬었죠. 그죠? 그러면 장부가액은 사채를 갚는 기간 동안 매년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림만 보면 그냥 증가하는 거잖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었을 경우, 할증 발행했을 경우 사채의 금액은 매년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림만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리고 장부가액에다가 이자율은 일정하게 12%다 곱했죠. 장부가액이 증가하면 이자 비용은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그것도 같이 증가하겠지. 아니 장부가액이 증가한다며 이자율은 똑같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도 똑같이 매년 증가해요. 할인 발행했을 때는. 반대로 할증 발행했을 때는 어때요? 매년 감소하죠. 그래서 이론에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할인 발행일 때 장부가액 하고 또 뭐는
장부가액하고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이 그림만 보면 이해하실 테니까. 실제로 제가 계산해 봐 드렸잖아. 자, 봐요. 장부가액 여기 장부가액 여기 이제 써놨죠. 첫 번째 장부가액 얼마였었어요? 95,198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더해서 96,222원. 세 번째 얘 또 더해서 98,216원. 장부가액은 할인 발행이었을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죠. 두 번째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잖아요. 이자 비용 첫 해 얼마였어요? 11,424원. 두 번째에는 11,590원. 세 번째는 11,784원. 매년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장부가액이 증가하니까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하더라.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뭘로 기억해야 돼? 그림으로 기억하라고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그 어려운 반대 과정을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볼 거 없이 보라는 얘기예요. 할증 발행일 경우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감소하죠. 그러면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하겠습니까? 증가하겠습니까? 이것도 감소야. 그럼 요거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사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건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 그림만 기억하고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말로 나오는 문제를 대부분 다 너무 어려워하더란 얘기야. 용어가 지금 보기에도 듣기에도 처음에 어려워 들리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 더 남았어.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를 그려놓어 볼게요. 이 표에서 이쪽 옆으로 이렇게 선 하나를 긋고 밑에 할인 발행에서도 밑에 하나 이렇게 하면 M자를 제가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폭을 한번 보세요. 여기 빨간 선에서 요 선 폭, 여기 폭, 이 폭이 더 넓어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증가해요. 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으니까 뭐다? 증가.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밑에도 한번 보세요. 밑에도 매년 폭이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요 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럼 얘도 증가야. 그럼 이 폭은 뭘 나타내는 거냐는 거예요. 증가. 얘가 바로 상가액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라든지 사채 할증 발행 상가액이든지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 됐던 할인 발행이 됐던 매년 증가하겠다 감소하겠다. 매년 둘 다 증가해요. 시험 문제 얘가 제일 잘 나오는 거야. 할인 발행일 때도 상가액은 증가하고요. 할증 발행일 때도 상가액은 증가해요. 자, 봐요. 할인 발행 있던 거.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첫 번째는 얼마예요? 1,424원. 두 번째에는 1,595원. 세 번째에는 상가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근데 할증 발행도 상가액은 똑같이 증가해요. 근데 할인 발행 차금이 할인 발행이 상가액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할증 발행이라면 얘는 감소할 거 아니야? 반대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상가액은 할인 발행이 됐던 할증 발행이 됐던 매년 다 똑같이 증가만 한다. 그러면 여기 회계 처리 이거 처음에 용어부터 여기 회계 처리부터 장부가액이 뭔지 발행가액이 뭔지 요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회계 처리까지 다 설명했죠. 시험 문제는 여기 1년차에서 다 나와요. 회계 처리가 나온다면. 근데 얘는 문제가 어려워. 이론 문제로 말로 설명해 주는 문제가. 근데 용어를 알아들었으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 그림으로 저거 표시해 드렸던 거를 요 밑에 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야, 장부가액이라든지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그랬죠. 요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이었을 경우 제가 그래서 금액을 단순화시켜서 원자리 그거 다 빼버리고 95,000원이라고 그냥 쓴 거예요. 그러면 장부가액이나 이자 비용은 상환 시까지 매년 증가한다. 그 다음에 요 폭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액은 증가.
그다음에 할증 발행인 경우 장부가액이나 이자 비용은 여기 사채 우리가 상환해야 될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감소한다. 근데 상가액은 사채 할증 발행이라도 상가액은 증가한다. 이 그림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할인 발행일 경우 장부가액, 이자 비용 증가한다. 표시돼 있죠. 그다음에 사채 발행, 상가액은 증가한다. 할인 발행인 경우에서 세 개가 다 증가해요. 여기 그림 보면 다 증가니까. 할증 발행일 경우 장부가액, 이자 비용 이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은 감소한다. 사채 할증 발행처럼 상가액은 폭 증가한다. 요게 그래프로 여러분 교재 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사채에 대한 내용들은 무난하게 통과되리라 봅니다. 근데 한번 계산해 보셔야지 돼. 직접. 1년차 처음 분기부터 용어 하면서 딱 3번만 반복하세요. 그러면 절대 안 틀릴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난이도가 나오게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 풀려고 생각하잖아요.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잘 그림으로 이해해 놓으시고 증가 감소 요게 특히 이론 문제, 설명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교재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사채 발행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회계 처리를 지금 배웠어요. 사채를 갖다 매입한 사람, 사채를 매입하면은 만기보유증권이라고 사채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매도하는 증권도 되죠. 다 되긴 하는데 이거 복잡하니까 이거 앞에 배운 걸로 여기 이렇게 삭제하고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좀 정신없어 죽겠는데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반대로 우리 채권을 샀을 때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 보시면 돼요. 자, 액면 발행. 액면 발행은 똑같으니까 말할 거 없고 자, 여기 할인 발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할인 발행일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생기죠. 할증 발행일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생기는 거 너무 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사채 발행 여기 사채 됐을 때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요 사채라는 부채를 차감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계정은 뭐겠어요? 사채라는 부채 밑에 있으니까 얘도 부채예요.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아까 차변에 기록했어요? 대변에 기록했어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 차변에다 이렇게 기록했죠. 부채인데 왜 차변에 기록해요? 부채를 차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해됐어? 자,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사채라는 부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매출채권과 대손 충당금처럼 또는 유형자산과 감가상각 누계 관계처럼 자본금과 인출금 관계처럼 재고자산과 재고자산 충당금 계정처럼 이렇게 차감 형태로 기록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지 틀리는지 물어봐요. 반면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 정도. 자, 제가 지금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걸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서 교재 지금 설명해드렸던 거 있죠? 그대로 말로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보고 이해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용어들 자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 보고서는 이건 그냥 찍어야 되는 거겠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얘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한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모르긴 몰라도 같은 회사의 교재라면 분명 얘도 같은 교재는 같은 교재겠다. TT 2급 예제 있잖아요. 아까 제가 10만원으로 했던 거 똑같이 해놨을 거예요. 봐봐요. 2020년 1월 1일 날 액면금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만원. 표시이자율은 왜 액면 이자율로 안 쓰고? 그래야 여러분 헷갈릴 거 아니야. 액면 이자율은 더 금방 알아들으니까 얘를 다른 말인 표시이자율로 부른 거예요.
그럼 매년 이자는 얼마 지급해야 돼요? 10,000원 지급해야 되는 거 알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세무일급에서는 이렇게 현가계수라는 거 또는 연금계수라는 거 이걸 가르쳐줘서 지금 여기 봐요. 지금 뭘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채 발행 금액을 결정하고 있죠. 그러면 사채 10만 원에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요? 이걸 현가계수라고 불러요. 그럼 당연히 1보다는 적겠죠. 개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쳐줍니다. 근데 현가계수라고 불러요. 이거를. 현가계수는 액면 10만 원이 정해져 있는 걸 현재 가치로 할 때는 현가계수. 이자를 지급하는 거는 1년마다 누계하고 있죠. 적금 형식이야. 그건 연금계수라고 불러요. 더 쉽게 외우려면 지급되는 이자는 1이 넘어가겠죠. 매년 1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원래가 3인데 걔를 현재 가치로 하기 때문에 3년이라 하면 2점 몇 나오고 5년이라 하면 4점 몇 나오고 6년이라 하면 5점 몇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연금 계수예요. 연금은 누적되는 계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곱해주는 거. 현가 계수는 0점 몇 밖에 안 돼. 0점으로 나와. 그래서 그거는 사채 액면에 곱해주는 계수. 그래서 사채 액면이 10만 원짜리인데 현가 계수를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 있어요? 71,180원 나와 있죠. 그다음에 만 원씩 10%는 만 원이잖아요. 거기 3년치를 다 곱해주면은 그 연금 계수가 2.4018 이렇게 나온대요. 이것도 얘네들은 다 가르쳐 줍니다. 문제에서도. 그럼 그거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얼마 나왔어? 24,018원 나왔죠. 요 두 개 더한 게 뭐다? 장부가에 발행가에 명칭으로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돈 그거. 그래서 여기 아까 나왔던 95,198원 똑같이 나와 있죠. 자, 요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이런 표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개정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 설명할 때 조금 복잡하기는 했지만 알아는 들었죠. 그럼 요 내용을 갖다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서 기초가액이 장부가액이 이렇게 변하는 거 지금 보이죠? 그 다음에 이자율, 이자 이렇게 나오죠? 액면이자 나가야 되는 거 나오죠? 그 차액이 사채 할인 발행차금 상가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말 여기 해당되는 금액 이렇게 변해서 3년차에 딱 장부가액이 10만 원하고 맞아 떨어지죠. 보통 계산하게 되면 마지막 연차에는 그 소수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해에 지급하기 전에 그 금액을 일부러 딱 맞춰요. 이자 비용으로. 그러면 당연히 지급할 때는 장부가액과 사채 발행 금액이 딱 일치해서 서로 싹 상기시켜서 없애주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일단 보시게 되면 얘는 표로 이렇게 계산을 만들어 넣어서 설명한 거고요. 제가 회계 처리한 거는 요거 그대로 회계 처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지금 우리 뭐 했다 그랬어요? 사채 할인 발행차금 설명해 드렸죠. 반대는 사채 할증 발행차금이죠. TT 2급 교재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1원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사채에 대한 거 오늘 상당히 중요한 거를 배웠기 때문에 부채는 오늘 다 끝내도록 할 건데 사채 한번 연습해서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장기차입금 봐요. 이건 아까 했어요. 장기차입금 빌렸는데 얘가 현재 갚아야 될 돈이 보고기간 말 12월 31일 기준으로 내년에 갚아야 될 거라면 장기차입금 없애주고 유동성 장기부채를 해주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현금 다 갚은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도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부채 계정 중에서 비유동부채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얘도 우리 법인세 할 때 중요한 계정이므로 얘는 제가 내일 설명을 여기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나오는 거 설명 쭉 한번 다 해드리고 장기비지급금, 기타 충급부채, 자본 계정은 지난번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하면 일단 재무회계의 큰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다 정리를 해드린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내일 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해보시고 내일 그 오셔서도 마찬가지로 첫째 시간에 그 두 개 정확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고 써보셔야 돼요. 써보고 용어 발음해 봐야 돼.
그래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